사람을 따르지 않는 자기의 소신과 철학이 있는 것처럼 많이 비춰졌단 말입니다. 오가 곱하기 2개, 3개가 되면 긴장과 불안에 의한 오판을 할 가능성이 편인이 들어가 있으면 이 사고 체계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좀 많다. 이게 진토인데 이게 편인에 해당됩니다.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리가. 무토가 또 편인에 해당되고 원래 머리가 나쁘신 분이 아니란 거죠. 편중된 사고를 할 수가 있다. 언제? 긴장하고 불안하고 내가 수세에 몰리게 되면 오판하고 그럴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사주 자체에 있다. 엄청난 자기의 권한을 다 이용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그 힘은 무엇으로 보냐면 우리가 식신상관으로 봅니다. 상관의 힘이 굉장히 강해요. 특히 2개가 붙어 있으면요. 자수가 4개 있는 거로 봅니다. 급할 때 이분은 굉장히 갑자기 급해지는 성분이 원래 갖고 계셨을 겁니다. 이 올해 대운이나 년과 어떻게 유기적으로 관계하느냐에 따라서 계엄, 비상, 계엄령을 보고 흥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사주를 한번 같이 답답하기도 하고 해서 공부 차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씨는요, 1960년 11월 1일 음력, 양력으로는 12월 18일 되겠습니다. 씨는 미시, 개미시로 보시는 분도 있고 씨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병술시로 보시는 분도 있는데 개미시가 가능성이 많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약간 격양됐습니다. 호흡을 3번을 하고, 네, 수행하는 사람이니까, 명리학은, 네, 감정을 빼고, 통계와 이성으로 수양의 공부로 아주 좋습니다. 네. 그래서 시는,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사주는 이분의 어떤 심리나 성격을 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 운세를 보는 거는 대운이나 연운, 달운 이런 것을 이제 보고 그리고 더 조금 영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이제 타로가 또 정확하게 나올 수 있으니 좀 이따가는 다음 편이나 아니면 오늘 이 시간이 이어서 되면 또 이어서 하고 아니면 촬영을 나눠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이성균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사주하고 타로를 연결해서 2개를 나눠서 올렸었는데요. 참 이렇게 10월, 11월, 12월 이때 되면 꼭 일이 터지네요. 그리고 제가 신년 운세 작년 24년 신년 운세 이렇게 올린 거에 보면 아수라장에 국민들이 모두 일어나서 그것도 잘 정리가 된다 이렇게 올려놓은 게 있는데 그걸 또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경금입니다. 금기운이죠. 금기운인데 금기운은 원래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뭐죠? 인의 여지신, 정의, 의리를 추구하고, 여러분, 의리가 있다, 이러면, 이 사람 뼛속까지 의리냐,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추구 심리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의리를 굉장히 추구하고, 그리고, 완벽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이제 단점화가 되면 긴장성이 많습니다. 꼭 지켜야 된다라는 수호지심, 사단이죠. 수호지심과도 연결이 돼 있어요. 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념에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런 다 장점으로 됐을 때는 나라를 지킨다거나 뭔가 바른 거를 지켜야 된다거나 법을 지켜야 된다거나 해서 군, 검, 경 제가 이제 금기운 올려놓은 거에 보면 그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역대에 군검경에 유명하게 이명세를 떨쳐셨던 분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는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뼛속까지 아주 긴장성이 있고 아주 무의식에는 이제 불안 심리도 있게 되겠죠.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게 있지만 좀 더하다. 자, 의리가 이제 장점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단점은 뭐겠어요? 고집이 뭘 지키니까 얼마나 고집이 세겠습니까? 자기 신념이 굉장히 확고하겠죠. 이 신념은 이제 관념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주 아무도 못 말리고 이게 고착화되면 이제 고정관념이 됩니다. 아무도 말릴 수가 없는 거죠. 고착화되기 때문에.
이때까지 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융통성이 좀 부족해요, 융통성. 그리고 자기중심적이 되고 특히나 인제 경금은 더 그런 것들이 드러난다. 양기운이기 때문에. 자, 요걸 기본 성향으로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검사를 잘 하셨고 어느 정도까지는 의리도 소리도 들었고 그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만 해도 굉장히 떴지 않습니까? 예. 뭔가 뭐 '사람을 따르지 않는다. 나는 뭐 법' 이렇게 어떤 자기의 소신과 철학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비춰졌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가 어느 정도 여기까지가 딱 좋은데 이게 인제 오바 곱하기 2개, 3개가 되면 어떻게 돼요? 긴장과 불안에 의한 오판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왜? 고정관념에 의해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보들을 해석하는 것이 이게 정인과 이제 편인이 이 사고 체계거든요.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옳고 그름이라든지 지혜라든지 올바른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생각의 힘이 이게 인성입니다. 그런데 정인 같은 경우는 있는 그대로 보는 경향이 많아요, 장점이. 근데 편인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오버 페이스를 한다거나 이 사주의 균형이 깨졌을 때는 굉장히 편중되게 본다 해서 편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금기운을 갖고 있는 데다가 이 편인이 들어가 있으면 이 사고 체계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좀 많다. 자, 그럼 보시겠어요? 편인이 있나 없나. 자, 이게 여기 보시면 이게 경금이라는 거고요. 이게 진토인데 이게 편인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무토가 또 편인에 해당되고.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리가. 실제적으로 이 천간에 태어난 월에 월간이라고 합니다. 위에 떠 있는 것을. 이걸 실질적으로 내가 주로 쓰고 인식하고 보이는 요 부분이거든요. 이 편인적 사고를 굉장히 많이 하고 내 밑에도 편인이 있고 그래서 편인의 힘이 굉장히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게 인제 이 원래 원사주 자체의 이 힘은 이 인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고 체계라서 이 공부하는 힘, 머리의 힘이 굉장히 있는 분인 거예요. 원래 머리가 나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인제 이것이 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만나면서 편중된 사고를 할 수가 있다. 언제? 긴장하고 불안하고 내가 수세에 몰리게 되면 오판하고 그럴 수 있는 그 여지가 굉장히 사주 자체에 있다. 편인이라는 게. 자, 그러면 이렇게 오판에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오판적 사고를 내가 권력이나 어떤 힘을 이용해서 실천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 이분은 실천하는 힘이 있냐? 내가 너무 누가 미워. 그러면 욕을 하고 마는 사람이 있고 소송을 하고 하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집착적으로 그거를 넘어뜨리는 사람이 있고 또 이렇게 군 겸 엄청난 자기의 권한을 다 이용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어 사람도 있죠. 자, 그럼 사주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그 힘은 무엇으로 보냐면 우리가 식신상관으로 봅니다. 그중에서 식신보다 상관의 힘이 굉장히 큰데 원래 이 원사주 자체에는 상관이 이 월 태어난 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상관의 힘이 굉장히 강해요. 특히 2개가 붙어 있으면요. 상관의 힘이 굉장히 강하다. 3개로 보면 이거는 인제 자수가 4개 있는 거로 봅니다. 월지가 30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4개 있다라고 봐야 되니까 상관의 힘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급할 때 이분은 굉장히 갑자기 급해지는 그런 성분이 원래 갖고 계셨을 겁니다. 제가 잘 모르겠지만. 바로 행동으로 이렇게 옮기는 원래 그 행동파 스타일인데 이 올해 대운이나 년과 어떻게 유기적으로 관계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인제 너무 오버하게 되면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럼 이제 대운을 보겠습니다. 지금 대운은 갑오대운이다라고 해서 10년 동안 있게 되는데 이분이 지금 65 세이시잖아요. 65 세까지가
55세에서 65세까지가 갑오대운입니다. 자, 이 대운 자체도요, 굉장히 역동적인, 그런 이 평생, 이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삶 중에 가장 역동적이고 아주 많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왜 그러냐? 이 경금과 간목은요, 상당히 충하는 그런 기운이고요. 자수와 우리가 지구의 자오선이 있잖아요. 정오시. 그쵸? 그리고 밤에 우리가 자시라고 합니다. 오밤중을. 그러니까 자오충 해 가지고 이 자수와 오화도 완전 극과 극입니다. 자, 이 운세를 해석할 땐 대운이든 연운이든 여기서부터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1, 2, 3, 4. 이게 시공간적으로 더 큰 거고요. 이게 두 번째로 큰 거고, 그리고 이게 세 번째, 이게 네 번째의 기운의 크기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위치로 봐도 여기가 제일 내 비춰지는 외부의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내 속심리가 됩니다. 이게 뒤로 갈수록 점점점 더 속심리로, 무의식으로 속심리로 간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인제 연원일시 궁의 위치에 따른 해석을 또 해 드릴게요. 어쨌든 오늘은 좀 간단하게 예, 뉴스를 보다가 갑자기 이제 이게 펜을 들게 돼서 제가 컴퓨터를 안 하고 이렇게 좀 지저분하지만 이렇게 쓰게 된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사주를 아시는 분은 좀 쉽게 이해할 거고, 사주 모르시는 분도 좀 이렇게 들으실 수 있도록 제가 좀 이렇게 편하게 최대한 얘기한다고는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대운 자체, 55세, 65세 자체가 아주 역동적이고 변화 변동에 아주 길한 것과 흉한 것이 기폭이 굉장히 크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대통령이 되고 그래서 인제 대통령이 됐다라는 건 가문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예. 자, 그렇게 아주 길도 있고, 그리고 또 아주 흉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높이 올라간 만큼 떨어지는 것도 크다. 예, 떨어지는 힘도 크다 이겁니다. 그런 대운 속에 있습니다. 가만히 있진 않는 거죠. 자, 그럼 뭐를 쳤냐라고 하면 요 상관이 뭐야? 내 입이고 행동이고 욕구입니다. 내가 어떤 하고 싶은 내 손과 발은 내 마음을 욕구를 들어주는 애들이거든요. 이 오화가 와서 계속 건드리는 거죠. 여기도 건들고. 그래서 이 충이 한 번이면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제 충이 두 번, 세 번 이상이면요, 이게 흉으로 나오가기 시작합니다. 갑오대운은 충이 한 번일 때 굉장히 좋은 일이 있다가 두 번, 세 번 흉작용을 한다는 거죠. 자, 올해는 뭐예요? 갑진년이에요. 갑진년. 갑진년인데 진 속에도 개수가 있거든요. 이 충작용이 세 번이 된 거예요. 그죠? 한 번, 두 번에다가 진용이 오면서 충작용이 더 늘어난 겁니다, 사실은. 이 대운의, 이 오화의 대운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흉으로 변하는 부분이 있고, 거기다가, 이번 달이 병자월이에요, 병자월. 그러면은 이제 이 내 욕구가 굉장히 또 커지는데, 또 충이 그럼 몇 번입니까? 예, 네 번입니다. 네 번. 자, 그래서 윤석열 씨 이번 달 병자월은요, 상당히 불리하다. 왜냐면 갑경충에다가 병화도 경금을 충합니다. 7살이거든요. 평관 7살에 해당되고, 이 대운의 이 끄트머리, 마지막 연도에 아주 마지막 달에 아주 끝을 달리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기본 성향의 이 욕구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거의 끝까지 한계선에 이르렀다 하면서 긴장과 불안에 의한 오판이 굉장히 컸다. 그런 이유로 그런 참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게 되지 않았나라고 사주적으로
좀 이해를 한번 해 봤습니다. 진짜 그 탄핵이 될지 이 부분은 사주적으로는 굉장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탄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번 달에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그러네 인제 내년으로 가면 이제 을사년이거든요. 을사년 같은 경우에는요. 자 12월 12월은 병자월, 1월이 정축월. 굉장히 불리합니다. 이게 어떤 교통사고도 그렇고 사건 사고나 이런 어떤 큰 그런 충돌과 이 부정적인 변화는요. 이 충이 이렇게 3 개에서 4 개, 대운, 연운 그리고 내가 원래 갖고 있는 이런 그 오행의 그 글자와 3 번에서 4번 충하게 되면 꼭 이렇게 부정적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12월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굉장히 좀 불리하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때까지는 내 욕구가 더 강해지기 때문에 뭔가 내 주장을 심리적으로 그거를 완전히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정축월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쪼끔 자기의 주관과 자기의 기가 좀 꺾입니다. 자기가 정축월이 되면 좀 내 기운이 좀 꺾이면서 좀 후회도 하고 2 월이 넘어가 버리게 되면 다시 이게 인제 편인이 작동하면서 자기 고집이 다시 인제 올라가면서 2 월에는 더 좀 이 운세가 좋지 않다. 2 월에는 인제 인목이 인제 오면서 을사년에 이 사화와 형살이 드는 달이에요. 내년 인제 운세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 내년 운세를 보면 이제 내년 입춘이 인제 2월 3 일로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 을사년으로 바뀌기도 하지만 이분 자체의 대운도 내년 2월 3 일에 을미로 바뀌어요, 을미로. 그러면 이제 을목이 이제 투관되는 건데 이 을목이 어디서 투관됐냐 하면 다시 오시면 이 진이라고 하는 거는 배우자 궁이거든요. 이 속에 을목이 있거든요. 을목이 뭐에 해당되느냐 하면 정제에 해당됩니다. 부인이죠. 부인 배우자 자리에 이 정제가 여기 속에 있다가 투출이 된다 이거예요. 그럼 배우자의 문제가 인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기 진토 속에 흙 속에 들어가 있다가 내년에 이렇게 투관된다. 명략적으로는 투관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세상에 드러나는 겁니다, 정제라는 게. 근데 대운도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건 부인의 문제가 드러날 확률이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는 높다고 봐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을경합돼 가지고 금기운이 더 세진다. 그러니까 더 신강해져서 자기 뜻대로 더 뭐 마음대로 할 거다. 뭐 그러니까 운세가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합을. 을경합하잖아요. 을경합을 하면 여기다 쓸게요. 이제 을목이라는 것과 경금이라는 게 합을 하면 이제 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금의 기운이 더 강해지거든요. 그러면 운세가 좋지 않을 땐 내 주관이 더 세지고 이 사고체계가 더 편중되게 돼요. 고정관념이 더 강해진다라는 거거든요. 어. 듣기가 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본인의 기운도 더 너무 강해지고요. 그리고 이 을목, 정제라고 하는 건 굉장히 길신이거든요. 근데 얘가 나가 떨어진다라는 개념이에요. 을목이 경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을목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